2017년 2월 27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입건된 피의자들 기소 관련입니다. 특검은 현재까지 입건되거나 고발된 피의자들에 대하여 기소 여부를 검토한 후 내일 최종적으로 일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입니다. 특검은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후 2017년 2월 3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대통령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의 불승인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를 구하는 한편 법원의 영장 집행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구하였으나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수사기간 만료가 임박한 현 시점에서 특검으로서는 청와대가 제시한 임의 제출 방식을 검토하였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현행법 해석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최종적으로 불가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영장 만료 기간인 내일 압수수색 영장을 반환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고 아쉽게 생각하며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입법적 해결 방안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대통령 대면 조사 관련입니다. 특검은 수사 필요상 대통령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칙 하에 조사 장소, 시간, 형식 및 공개 여부 등 모든 조건을 대통령 측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지난 2월 9일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하기로 대통령 측과 합의한 후 준비하였으나 특검이 비공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대통령 측은 대면 조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대면 조사 거부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조사 진행을 위하여 대통령 측과 몇 차례 추가 협의를 하였으나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대통령 대면 조사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대면 조사가 무산된 것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함과 아울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 발표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 예, 마이크 여기 쪽에. 한국일보 손윤성입니다. 대통령 대면 조사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시점에 어떠한 협의 과정에서의 난항이나 좀 사정들이 있었는지 그때 특검부께서 확정이 되면은 이제 말씀하시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좀 막연하게나마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정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대통령 대면 조사가 그 1차로 무산된 이후에 추가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진행될 대면조사에 가서는 특검이 이 모든 조건을 양보하였습니다만은 1차가 무산된 이후에는 그 상호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서 서로 간의 주장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뭐 결국 결정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적인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검 측에서는 조사 과정에 녹음이나 녹화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통령 측은 녹음 녹화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이 최종적으로 대통령 대면 조사에 무산되는 가장 결정적 이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헤럴스인데 김기성 기자입니다. 먼저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 관련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상 고려해야 하는 게 있다면은 무엇이 제일 아쉬웠는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진들의 신병 처리가 지금쯤은 다 결정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청와대 압수수색에 관해서는 현행법상 현행 형사소송법 제 110조, 111조 단서에 의해서 청와대의 경우에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경우에는 진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 승인할 수 있는지 또는 불승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전혀 압수수색할 수 없는 이런 형태로는 지금 현재 상태로 그대로 둔다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구체적으로 거부할 수 있고 어떠한 경우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그런 세부적인 지침이 입법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좋다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로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일괄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된 입건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기소될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최종적으로는 내일 기소할 때 아마 모두 다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오마이뉴스 김동환 기자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한 연장 거부를 한 데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수사기간 연장 거부를 이미 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공소 유지에 협조하겠느냐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하고 지금 공소 유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 특검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안 같은 것이 있는지. 예. 파견 검사들의 이제 잔류 여부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법에 따라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의 필수적인 것은 아마 누차 강조를 드렸습니다. 현행 특검법을 검토를 해봐도 파견 검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파견을 요구할 수가 있고 잔류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파견 검사의 문제는 법무부하고 원만하게 잘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일 협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특검으로서는 공소유지가 거의 사실상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 사건의 경우에는 특별수사관들은 잔류를 하더라도 법정에서 발언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검사보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검사보 혼자 상대방 삼성인 측에 수십 명의 변호사와 상대를 해야 할 그런 경우, 극단적인 경우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관련 기관, 법무부나 이런 데서는 특검법의 같은 관련 규정과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파견 검사의 잔류를 아마 허용해 주리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하십시오. TV조선입니다. 서신 주고받으셨다고 해서 서신이라는 게 결국 공문 형태였는지, 그리고 서신을 주고받은 주체가 각각 특검 쪽하고 청와대 쪽에서 누구였는지, 몇 차례나 왔다 갔다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1차 협의 때는 녹음 녹화를 안 해도 된다고 그때는 특검에서 어떻게 보면 양보를 했는데 왜 그때는 그거를 양보를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서신은 아마 공문 형식으로 상호 오고 갔고 상대방은 대통령 측의 변호인과 그 서신을 통보 형식으로 서신을 주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초 1차 협의 과정에서는 뭐 그런 부분들이 문제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부당하다고 보이는 비공개 이유로 대면 조사가 무산된 이후에는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을 기존에 1차에서 협의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부분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됐죠? 예. 예. 알겠습니다.